네, 자, 오기석의 미리 보는 글로벌 이슈입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법인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좀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테슬라 최근에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시장의 화두로 좀 떠오르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돈나무 언니 같은 경우에는 캐시오드죠. 캐시오드는 뭐 테슬라를 저가 매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반면에 우리가 빅쇼트 영화 주인공으로 잘 알고 있는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또 대량 매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반된 시각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테슬라 얘기 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우선 그 후자 마이클 버리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 영화 빅쇼트의 이제 실제 주인공이기도 했었고, 이분이 이제 유명해졌던 건 2008년 이제 미국 주택 시장에 버블이 발생했다라는 걸 남들보다 더 빨리 캐치하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그걸 예견해서 이제 큰 돈을 이제 벌었던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상승장보다 하락장 의 예측에 조금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 하락에 약 5억 달러, 약 원화로 6천억 원 가까운 금액을 베팅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뉴스에 나왔고 이번 주 뉴스에 나왔고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가 한번 급락을 이제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뉴스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우선 미국의 공시 규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제 미국 공시 규정 같은 경우는 운용 자산이 1억 불, 그러니까 원화로 약 1,100억 원이 넘는 운용사들은 매 분기 말에 투자 종목들을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다만 이 공시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고 분기 말 플러스 45일까지만 이제 공시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이클 버리가 3월 말 667불 선이었던 테슬라 주식의 하락에 베팅을 한 거지 지금도 그 똑같은 금액을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해석은 뭐 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현재 이제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지금 포지션을 공개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 하락에 베팅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예전에 하락 베팅을 한 것이지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아직은 모른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이제 설명해 주시고 추가로 이제 하나 더 미국의 공시 규정을 좀 설명드려야 되는 게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용자산이 원화로 한 1,100억 원이 넘어가는 그런 운용사들은 매 분기 플러스 45일에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 공시 범위 내에서 강제로 공시해야 되는 거는 매수 포지션들이에요. 주식이나 채권들의 매수 포지션이고 풋옵션, 공매도 같은 이런 포지션들은 강제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공매도 포지션, 풋옵션 이제 이런 것처럼 주식이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은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운용사에서 일부러 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이렇게 본다면 이번 공시는 마이클 버리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규모 하락 베팅에 대한 공시가 나오고 그게 뉴스로 계속 이제 재생산이 되게 되면 투자자들 자체는 공포감에 휩싸일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공매도 세력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도 합니다. 테슬라가 워낙에 좀 핫한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석과 함께 또 상승에 베팅하는 곳, 또 하락에 베팅하는 곳 좀 나뉘는 것이 좀 여러 가지 혼란을 좀 야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함께 드는데 마이클 버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캐시우드가 테슬라를 저가에 매수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분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네, 네. 테슬라는 시가총액이 한 600조 가까이 되는 초대형 종목이거든요. 이제 한 ETF 운용사에서 테슬라를 매수하는 것, 그 전략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이미 너무 큰 종목이 되어버렸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여전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건 지속적으로 자금 유출세를 보이던 ARK ETF가 자금 유출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유입으로 전환되었다라는 것은 테슬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가 자체도 보면 사실 기술적으로는 상당한 과매도 구간에 접어들었던 상황이고요. 그 상대 강도 지표, 보통 RSI라고 많이 불리는데 이런 지표들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께서 기술적인 지표 보시는 분들은 분석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셔서 익숙한 그런 지표일 텐데 보통 이제 RSI가 30 하단으로 떨어지면 투자자들의 공포가 극심한 과매도 구간에 접어들었다. 반대로 이제 RSI가 70 이상으로 상승하면 낙관론이 극도로 달하는 이제 그런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이제 판단을 주로 하게 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RSI가 70을 넘는 구간에서는 일부 조정이 항상 발생을 했었었고 또 30 이하로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단기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테슬라가 과매도 구간으로 다시 접어들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테슬라를 필두로 테슬라에도 투자를 우리 서학개미들이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앞으로 좀 전략을 어떻게 짜면 되는지 또 전략도 함께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네. 그 여러 가지 지표를 살펴보더라도 이제 테슬라 주가 자체는 상당한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기업들마다 이제 분석을 해야 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 테슬라 같은 종목들은 사실 뭐 펀더멘탈이라기보다는 투자자들의 센티먼트, 심리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센티먼트를 반영하는 기술적 분석이 상당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뭐 미국의 최근에 이제 미국의 유명한 애널리스트인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비스 같은 경우도 테슬라 주가에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 미국 애널리스트들의 테슬라 평균 목표 가격이 약 670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대비 한 15% 정도 업사이드가 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미래에셋 증권에서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를 보면 테슬라가 850불까지 전망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지금까지 테슬라 주가를 잘 맞췄다라는 것으로 알려진 저희 인공지능 기반 에이몸 ETF 같은 경우도 1월 말 테슬라 전략 매도 후 다시 5월부터 다시 재매수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망들이 이제 실제로 테슬라 주가의 상승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테슬라에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국내 서학개미 분들한테 좀 즐거운 뉴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국내 증시에서 사실 테슬라 관련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 이제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너무 한 방향으로만 쏠려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건 꾸준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좀 핫한 종목입니다. 테슬라에 대한 분석 함께 들어봤고요.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